지난 시간에 실존주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실용주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실용주의. 실존은 있으리죠. 실용할 때 용은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사용, 쓰다, 유용하다. 자, 실존주의는 내가 여기 왜 있냐 이런 이야기였죠. 내가 왜 존재하냐 라는 의문이 진리라든지 보편진리 이런 거보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거 알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죠. 사상의 등장 배경으로는 근대 시대의 어두운 측면으로부터 인간들이 소외감, 인간성 상실 등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실존주의적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실존주의는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용주의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발전되어 있는 미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실용주의는 지금과 같은 세계 1위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막강한 국가가 되기 이전에 미국의 뿌리가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사상입니다. 자, 과연 어떤 사상이길래 지금과 같은 이런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미국의 초석, 자, 사상적 초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구글에서. 자, 무작위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신대륙. 자,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지구는 원이라서 떨어지는 곳은 없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다시 돌아올 뿐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백인들이 있고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아니죠. 그림이죠. 상상에 의한 그림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건너간 이 백인들이 세운 나라죠. 그리고 이런 원주민들은 미국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원주민이었다. 자, 여기 자, 제가 이 그림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배경은 신대륙이 있으면 유럽에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이죠.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개신교죠. 왜 갔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갔습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무작위로 한번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대륙 말고 개척시대. 자, 개척시대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서부 영화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 타고 달리면서 자, 이런 총싸움도 했었고 봅시다. 이런 총싸움들이 많았었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인데 레버넌트라는 영화입니다. 레버넌트. 서부 개척 시대 사냥꾼 실화를 다룬 영화다. 자, 제가 영화에서 이렇게 봤던 그
초기 미국 사회의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나무로 된 이런 집들이 익숙합니다. 자, 이런 나무로 된 집들. 자, 나무로 된 집들. 지금과 같은 발전된 미국이 있기 이전의 미국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에 예, 아웅다웅 하면서 선악, 진리 따위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 허허벌판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것만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가꾸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쓸모 있냐. 쓸모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쓸모. 자,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드냐.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드냐. 자,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59쪽.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자, 이 퍼스라고 하는 사람. 실용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선구자.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죠. 제시한 사람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확정하는 방법은 첫째, 고집의 방법. 이게 좋은 거 아니죠. 둘째, 권위의 방법.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는 겁니다. 좋은 거 아니죠. 셋째, 선험적 방법이다. 자, 선험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철학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리론적인 철학을 의미하겠습니다. 선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험적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자, 첫째가 가장 안 좋고 넷째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과학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선험적 방법은 추상적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신대륙에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넓은 황무지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드냐, 그리고 우리 생활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자,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현금가치, 즉 현실적 실효성을 지닌 방법이다. 자, 현금가치라는 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철학들에 비해서 가장 최신의 철학이네요. 미국에서 등장했다. 현실에서 실질적 쓸모가 있는 이론이 진리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자,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인데 진리는 선험적이고 뭐 이데아라든지 뭐 선의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자, 쓸모다. 자, 쓸모다. 쓸모 있는 것이 진리다. 자,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논리, 이론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 자, 그 미국의 허허벌판, 황무지에서 아무리 고귀한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허허벌판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쓸모, 실용이 중요했던 거다. 자, 그리고 실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윤리사상은 우리가 당면한 구체적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실용주의. 자, 영어로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래그마티즘. 제가 영어를 먼저 적어놨죠.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프래그마티즘이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가끔씩 비문학 지문에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용어가 직접 언급되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사회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남북전쟁을 거쳐 산업사회, 시민사회로 변모할 때 나타난 사상이다. 자, 허허벌판에서, 여러분들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벌판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문명이라고 하는 게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남북전쟁. 노예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발달하죠. 변모할 때 나타난 사상이다. 자, 그리고 이민자가 증가했다. 인종 문제가 발생했고 흑인들이 들어오죠. 흑인들. 자,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기술의 성과가 혼재했다. 자, 한편으로는 믿음.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짬뽕된 시기였죠. 자, 짬뽕된 시기다. 자, 이거 참고 삼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 영국의 경험주의다. 자, 경험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허허벌판에서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 자, 겪어봐서 쓸모 있는 것, 유용성이라고 하는 개념, 흉으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 경험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 알고 있죠?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진화하는 거죠. 진화하죠. 당시 황무지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유용성을 증진시키고 쓸모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진화해 갔습니다. 진화. 여러분들도 진화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을 거치면서 잘 몰랐던 걸 2학년 거치면서 3학년 거치면서 조금씩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죠. 적응. 이 적응이 진화입니다. 진화. 자, 인류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진화를 하죠. 진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겪어가면서 적응한다.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개척정신, 그리고 실험정신. 실험정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실험정신. 해보는 거죠. 일단 부딪혀보는 겁니다. 이게 실험정신입니다. 자, 뭐 대단한 이론은 아니고요. 용어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프로테스탄트 가치를 보존한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죠. 개신교. 우리가 중세 철학을 할 때 개신교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는 뭐랄까, 직업윤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윤리.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소명이다. 소명의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길이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적 가치. 자, 다음에 사회사상으로 넘어갔을 때 꼭 다시 상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체크만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개척정신, 실험정신 등을 담아낸, 자, 중요한 거는 미국의 고유사상이다. 그 배경은 미국의 개척시대. 자, 혼재하던 시기. 자, 인종문제, 종교문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땅덩어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고유한 사상이다. 자, 그래서 실용주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상에서 쓸모 있다고 검증된 실용적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실용적 지식이 바로 도덕 가치를 지닌다. 자, 도덕 가치는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일상이죠. 실생활에서 실생활을 개선해주는 검증된 여기는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 가치를 지닌다.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생활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술과 재주다. 자, 여기 그리고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행동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겨서 삶을 개선해야 되겠죠. 자, 개선해야 되겠죠. 실험적이다. 자, 실험적.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해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은 키워나가고 단점은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보한다, 발전한다. 아주 진취적인 마인드다. 진취적이다. 자, 이런 진취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의 이런 대단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퍼스 한번 볼까요? 퍼스. 실용주의의 기원이다. 선구자다. 아까 교과서에서 얼굴을 잠깐 봤었습니다. 실용주의의 준칙, 경륜. 칸트 할 때 봤었는데 준칙과 경륜은 뭐랄까 신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념. 보편적인 신념이 아니라 주관적인 신념이다. 누구나 신념 하나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신념을 말한다. 자, 실용주의자들의 신념이다. 뭐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쓸모 있는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거다는 겁니다. 쓸모 있는 것이 옳은 거다. 자, 쓸모와 성과가 옳음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실천적 결과를 중시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 되려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옳은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데 큰 쓸모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기술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냥 옳은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적 옳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진리의 세계가 이성의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옳은 거다. 자, 인간의 탐구 활동은 무엇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 불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안정함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 활동이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죠. 공부를 왜 할까요? 왜 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 자, 직업을 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왜 할까요? 왜 하냐면 돈이 없으면 현실이 불만 가득해지죠. 돈이 없으면 불안정해지죠. 그 불안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업을 구하죠. 직업을. 자, 운동을 왜 할까요? 운동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 건강 나빠짐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을. 자, 집을 왜 짓습니까? 집을 왜 짓냐면 집이 없을 때 그 야만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집을 짓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안 좋은 집에 살 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불만과 불안정함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 활동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의 대상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라. 자, 여기 번역체라서 말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 결과를 생각해 보라. 뭐 그런 겁니다. 실질적 결과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별로 안 나오죠. 생각하고 끝나버리죠. 그 결과로 인해서 시험 점수 받았다. 자, 그거가 이제 실용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천해 봤더니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쓸모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죠. 자, 이데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점수 받는 그 가치까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자, 결과에 대한 생각이 전부다.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은 없다. 라는 거. 자, 이론적 완결성을 중시하던 전통 진리 개념을 새롭게 구성했다. 자, 여기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전통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영혼을 가꾸는 길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본래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래적 가치. 진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니까. 근데 이 퍼스에 의하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론적 완결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개념의 결과, 그것이 우리 삶을 개선한다면 그까지만 가치 있는 개념이다. 그까지 완성했다. 그래서 자, 퍼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퍼스를 소개하고 제임스를 소개하는데 이 퍼스와 제임스는 밑에 있는 듀이를 이야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서론 부분이다. 서론 부분입니다. 자, 제임스 보도록 합시다. 자, 실용주의를 퍼스가 선구자적으로 제시를 했다면 제임스는 이론으로 정립했다. 이론으로 정립했다. 제임스의 실용주의 이론은 자, 여기 지식의 현금 가치다. 캐시 밸류다. 자, 요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현금 가치다. 캐시 밸류다. 자, 요거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캐시 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지식의 유용성,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맞닥뜨리죠.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리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거. 자, 지식과 신념은 삶을 향상시킨다. 그런 역할을 할 때 현금 가치를 갖게 된다. 자, 내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걸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건강을 얻은 만큼 이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캐시 밸류를 갖는 겁니다. 캐시 밸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있다. 이걸로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됐다면 이 부동산 지식이 캐시밸류가 되는 겁니다. 캐시밸류. 내 생활을 개선해 주는 그런 지식. 그리고 신념도 되겠습니다. 신념. 내가 사회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좁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넓은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 신념의 결과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그리고 명예를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세의 길을 주었다면 이 신념은 캐시 밸류를 갖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가치 판단의 과정을 거치느냐? 자, 문제 상황에 부딪힙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자, 이 발견한 거는 그냥 발견일 뿐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생각에 이제 가치가 있죠. 소 발자국은 집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 발자국으로 인가를 찾을 수 없겠죠. 그러면 고생하겠죠. 고생하면은 그만큼 캐시밸류를 낭비한 게 되겠죠. 얻을 수 있는 캐시밸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 발자국을 따라갔더니 실제 집을 찾았다. 그 생각은 유용하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5가지 단계.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다. 캐시밸류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되겠다. 자, 어떤 생각의 진위 여부는 그것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자, 소 발자국을 발견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집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가치 있는 발견이죠. 자, 개별적 생각을 실천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유용성 여부, 진리 여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듀이. 그래서 이런 제임스라든지 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실용주의의 이론적인 기틀을 닦았다라고 한다면, 자, 듀이가 본격적으로 실용주의를 완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용주의의 대부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듀이의 철학은 윤리학으로 발전하고 사회 철학으로 그리고 교육 사상으로 발전한다. 듀이는 실용주의 철학자라고 분류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사상은 실용주의라기보다 도구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도구주의가 뭡니까? 도구주의. 도구. 우리가 칸트 이야기할 때 도구, 수단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듀이는 이 도구가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사물이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동의 도구로서 갖는 가치다. 어떤 생각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것의 유용성 여부에 달려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적 가치이고 진리인지 아닌지 여부는 유용성에 달려 있다. 자, 도구적 가치와 유용성에 진리의 여부가 달려 있다. 듀이는 자신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는 철학을 가리킬 때 실용주의보다 도구주의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인간의 사고는 우리가 사태에 직면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 나가는 생각. 이 생각이 도구입니다. 이 도구적 생각이 해결하죠. 그러면 삶을 개선시키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러니까 망치는 못질을 해서 가구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이 생각의 결과로 삶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도구로서 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좋게 만들어주니까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넘어가세요. 생각, 지식, 이론 등은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환경 적응의 도구다. 황무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허허벌판, 이게 미국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에 이 영국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타고 뛰어가도 허허벌판입니다. 한 달 내내 말 타고 뛰어가도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산과 강이 뭐 이렇게 울창한 곳도 아니었죠. 사막도 있고요. 자, 이런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냐, 생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생각, 이 중요하다.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다. 그럴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 지성을 통한 탐구. 나는 프래그마티즘의 행동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였고, 행동적 요소. 실천을 말하죠. 실천. 개인적 관심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발전시켰다. 자, 이런 쓸모 있는 행동과 실천을 사회적 차원으로 살펴보자라고 본인이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에서 뭐 지식의 현금같이 캐시밸류 이야기할 때 한 개인이 소 발자국 따라서 찾아서 유용했다. 뭐 그런 차원이 개인적 관심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관심, 사회를 A 단계에서 B 단계로 옮기는데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나의 철학을 도구주의, 영어로 인스트루멘탈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또는 실험주의라고 부른다. 실험주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해봅니다. 절대 완벽할 순 없지만 경험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 얻는 걸 바탕으로 부딪혀봅니다. 그러면은 또 얻는 게 있죠. 부딪혀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한다? 진보한다. 자, 어떤 경험이 두려워서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내가 조금 창피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부딪혀보게 되면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발전한 단계죠. 그 단계에서 다시 실험해보는 겁니다. 다시 부딪혀봅니다. 부딪혀봐요. 또 얻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딪히는 거는 이전의 상태에서 부딪히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경험을 매우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가치 있게.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니지 않는다. 인간은 생물의 일종인 까닭에, 오르가니즘, 인간은 생물이죠. 생물은 진화하죠. 그리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공기가 나빠지게 되면 바로 건강에서 표시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좋게끔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죠. 실천하죠. 그러면 이전보다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선생님, 친구들 뭐 등등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환경들을 여러분들은 상호작용하면서 헤쳐나가야 되겠죠.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때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발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완벽한 발표는 없죠. 아무리 우수한 학생도 완벽한 발표는 없죠.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얻는 게 있습니다. 얻는 거.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사와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책도 그렇습니다. 책. 선생님 어떤 책 읽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읽는 게 과연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안 읽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했어요. 실험해봅니다. 실험해봤더니 이런 책은 별로 읽을 가치가 없구나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쓸모없는 책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또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같은 책을 읽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생물로서 상호작용해 나가는 겁니다. 경험이란 이런 상호작용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경험이 순탄하지 못할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기능이 다름 아닌 사고작용이다. 타개라고 하는 거는 꽉 막힌 걸 뚫어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때 이걸 완벽하게 해소해버리는 거. 이게 타개입니다. 타개. 자, 그런 기능이 다름 아닌 사고작용이다. 이 사고작용, 생각인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 도구적 가치를 갖는 생각. 이 도구적 가치를 갖는 생각을 실천해 봤더니 우리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는 거.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뭐다? 지성이다. 지성. 자, 지성의 뒤늦게 별표 쳐놓읍시다. 지성.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 철학 이야기할 때 이성 이야기 많이 했죠.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듀이는 이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진리 탐구하는 이성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사고작용을 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성. 자, 지성.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듀이의 프레그마티즘에서 사고작용은 지성이다. 생활 경험의 한 가지 기능으로서 발달하여 장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성을 특히 창조적 지성이다. 자, 여기 일반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창조적 지식이다. 창조적 지식.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겠죠. 자, 생활에서 이것저것 부딪혀요. 그리고 경험을 얻습니다. 경험을 얻습니다. 조금씩 발달하죠. 발달하는데 그러다 보면 장래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해봤더니 이렇구나. 또 한번 해봤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상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만나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측면을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또 모르는 측면을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어떤 모르는 부분을 깨쳐나가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을 마주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지성이다. 창조적 지성이다. 책을 처음에 책을 많이 안 읽었을 때는 이 책을 읽으면 과연 어떨지 짐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이 나왔어요. 목차만 봐도 이 책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짐작하게 돼요. 자, 시사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사 뉴스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시사 뉴스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뉴스가 하나 터지니까 그런 거겠구나. 그거 그런 거겠구나. 라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 이게 바로 창조적 지성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창조적 지성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있고,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성이죠. 재밌죠?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그것은 결국 인간이 장래에 더 잘 살기 위한 불가결의 방법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 바로 이 지성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다. 자, 사회문제 해결에 민주주의적 과정을 중시했다. 자, 여기 민주주의적 과정을 중시했다.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제가 과거에 이런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바로 주의 사상에 가장 적합한 비유입니다.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선하고 아래로 갈수록 악하다. 선과 악을 지표로 매길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선지수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자, 이게 제로, 자, 이게 악지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에 랭크된 사람이 있고 악에 랭크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정적인 거죠. 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래프를 보자면, 자, 이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으로 갔다가 지금 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거는 악한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 악으로 갔다가 급격히 선으로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지수가 플러스죠. 플러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자, 선과 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봅시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있죠. 후진국이 있죠. 이 선진국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진국은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이 후진국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진국은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고정된 목적. 이게 고정된 목적입니다. 이 고정된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정된 목적에 도달했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올라가다 보면은 저 높은 곳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도달해 있는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란 이미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자, 종착점이란 없습니다. 종착점은 없다. 자, 여러분들, 나는 100억만 벌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라고 하지만 100억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100억이라고 하는 요 돈을 여기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입을 창출하는 기막힌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100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돈 안 벌래 라고 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나는 밑으로 가 있고 이 사람은 올라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 과정이다. 정직, 근면, 절제, 정의, 건강, 부, 학식 이런 것들도 고정된 목적이 아니다. 추구해야 할 선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의 질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이다. 자, 변화의 방향이다.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기울기가 목적입니다. 기울기가 목적이다.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하면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뭘 합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내서 완벽하진 않지만 미완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사회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도 거치고 투표도 하죠. 투표를 해서 얻은 결과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와 투표의 결과로 시민들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투표를 하죠. 또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미완의 실험을 해 나가는 적절한 사회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20세가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투표를 할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 후보가 저 후보보다 훨씬 낫다. A가 B나 C보다 훨씬 낫다. B와 C는 별로다. 라고 생각해서 A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A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 인물들이 알고 보니까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세월이 지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성숙한 뭐랄까 시민의식을 배워나간다 그겁니다. 배워나간다. 어떤 한 사람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성숙시켜 나갈 수가 있죠.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도 이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 지금 현실이 이런데 민주적 합의 과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간다. 그게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듀이는 민주주의를 옹호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관점. 그래서 기존 철학에 대해서는 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 철학과 도덕이 사회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철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나 관념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철학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계 안에서 인간과 그 생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철학이란 관념적이거나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 관념적이다, 인식적이다. 칸트, 플라톤 이런 애들 관념적이고 인식론적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옳으냐, 어떤 세상이 진짜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 진리가 있느냐, 어떤 행동이 진짜 도덕이냐. 그런 관념적인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작업에 불과한 철학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작업에 불과한 그런 지성, 창조적 지성을 고취시키는 거. 그런 게 바로 철학이 되어야 한다. 철학. 자, 뒤에 교육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육 철학, 이런 실용주의 교육 철학,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에 입각한 교육 사상이, 교육 철학이 우리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듀이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미국에는 주입식 교육이었다. 우리도 주입식 교육이 있죠. 자, 우리나라 교육 철학도 주입식 교육과 어떤 교육이 대립하고 있냐면 학생 활동식 교육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학교에 혼재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학생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입장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라. 해보면은 실험정신. 해보면은 안 해본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배우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해보라.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발표를 해보라. 좀 어색하지만 발표를 하고 나서 또 해보라. 또 해보라. 그러면은 실험적인 이런 도전에 의해서 우리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듀이는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자, 주입식 교육은 교사 중심이죠. 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주입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받았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교사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학생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경험이다. 진정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외우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주고 이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 근데 이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활동형 수업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했는데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그게 좀 혼란스러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교사 중심의 교육도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 지식의 명확한 방향을 교사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가면 효과적이고 압축적으로 지식을 주입받습니다. 주입받습니다. 근데 단점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교사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도저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죠. 아동 중심의 교육은 아동 스스로 실험 정신에 의해서 스스로 진보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 방향성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했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활동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겁니다. 자, 어쨌든 듀이 이야기를 마저 봅시다. 학생은 태양이고 다른 것들은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들도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되고 교사들은 주변을 돌면서 이 태양을 빛나게 해주는 조력만 해줄 뿐입니다. 조력. 그 표현 속에서 듀이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도 학생도 아닌 스스로 경험을 통해 깨달아가는 학생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도 학생도 아닌, 여기 학생이 아니라 다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교사가 아닌이라고 합시다. 교사가 아닌 스스로 교사가 아닌 스스로 경험을 통해 깨달아가는 학생인 것이다. 자, 마무리 지으면서 의미,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가치의 다양성과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도전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경험을 시도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자, 서울에 있는 친구는 서울에 있는 친구대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방에 있는 친구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각자 입장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죠. 오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도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시도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한 걸 바탕으로 얻은 걸 바탕으로 또 다른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는 이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게 아니라 어리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자, 도전 정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성적인 방식으로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지성. 자,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사회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민주적 방식을 통해 진보와 성장을 추구했다. 그리고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간과한다. 그렇죠. 자, 이 단점이죠.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적 가치를 놓칠 수가 있다. 라는 거까지 하고 실용주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